We invented everything. And now it's AI. We invented everything. Does anyone have anything else to say? 2025년 11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만난 두 인물의 핵심 주제는 AI와 히토리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석유와 중동 평화를 주제로 만났던 두 국가의 정상회담과 전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미국과 협력 규모를 1조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1조 달러는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국방 및 경제 협력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통해 사우디 내 AI 생태계 전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히토리 등 주요 광물 협정이 포함되었습니다. 5일 뒤인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시스 미션이라고 불리는 AI 발전 가속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AI를 국가주도 산업과 직접 연결시켜 미국 정부의 모든 과학 데이터를 AI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AI를 포함한 과학 발전을 국가 주도로 자동화, 가속화하는 프로젝트로 설명했습니다. 2주 뒤인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에서 보내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일부 승인된 고객이 한해 허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흐름은 마치 각각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국가와 연관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는 세 가지 흐름에 대해 공통적으로 중국과의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트럼프의 계획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는 세 가지 흐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들이 어떻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을 승리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중국 헤지펀드 회사 환팡컨트 소속 인공지능 연구 기업에서 개발한 오픈웨이트 언어 모델 딥시크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AI 개발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딥시크 출시 이전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 AI 개발 기업들은 고비용과 고성능을 기반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을 통해 AI 개발을 주도해왔으며 이 방법이 AI 경쟁 시대에서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 스타트 기업에서 미국 평균 AI 모델 개발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당시 미국의 최신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공개합니다. 딥시크 공개 직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한 기술주의 시총 1조 달러가 증발하며 중국발 AI 공포가 미국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딥시크가 공개되자 일부에서 데이터 투명성 부족과 보안 문제 등의 우려를 보냈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딥시크를 훌륭한 모델이자 자신들의 경쟁자라고 선언하며 사실상 미국의 AI 독주가 무너졌다는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국 전략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무역 분쟁에서 촉발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이용한 소위 반도체 공급망 차단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이것은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중국을 대상으로 최첨단 기술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그동안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해왔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견제와 반도체 공급망 차단에도 불구하고 우회 수입과 저가 부품만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AI 모델인 딥시크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공급망 차단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떠오른 딥시크의 글로벌 이슈는 미국 내 AI 정책을 전면 선회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됐으며 미국 내 AI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트럼프는 집권과 함께 기존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AI 규제들을 철폐하고 새로운 행동 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CSIS 등 주요 싱크탱크들은 미국의 AI 정책 선회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과학 논문 발표 수, 첨단 연구시설, 인재 양성, AI 기반 연구 플랫폼 등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결국 AI 경쟁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는 중국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15차 5개년 계획 목표와 같은 국가 주도의 개발 목표를 통해 AI와 과학 발전의 가속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반면 미국은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개발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글로벌 표준을
중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미국 정부는 단순히 규제 완화와 같은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미국의 AI 산업이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 발전 산업을 중국과 같은 수준의 국가 주도 중앙 집권적 산업으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2월 24일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 그동안 민간 위주의 빅테크 기업들이 선도했던 미국 AI 발전을 미국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국가 주도의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 전역에 분산되어 운영되었던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의 국립연구소의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자원을 제네시스 목적에 맞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자원의 통합을 토대로 미국 에너지부는 정책 지시와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훈련 및 실험, 검증하는 자동화된 발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동화된 발견 단계에서 쓰이는 AI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언어 기반의 학습 모델이 아닌 과학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 각 연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었던 미국 정부 내 폐쇄형 AI 모델을 공통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발견 단계는 17개의 미국 공립연구소들이 연구했던 양자기술, 의료, 우주기술 등 과학계 전반에 걸친 연구들이 포함되며 미국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자격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과 공유해 상용화시키는 민간 이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해 과학 발전을 국가 주도로 이끈다는 의미에서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궁극적으로 AI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AI 발전을 국가 주도의 중앙 집권적 개발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 정부는 연방 단위의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통합된 자원을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이를 성과 흐름으로 연결하고 민간 기업과 상용화 파트너로 유도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러한 내부 결속과 함께 중국과의 AI 경쟁을 외부로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요 석유 생산국이지만 석유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을 운영하면서 점차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의 의존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국가가 등장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심화, 에너지 공급망의 다각화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중동 국가 내 중국의 영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까지 걸프만 국가들과 에너지 및 제조, 인프라 협력을 시행하며 걸프만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 전체로 중국의 영향력을 넓힐 전략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해당 지역 내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동될 수 있으며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은 걸프만 내 국가 중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 내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으로 롤백해야 한다고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네 번째로 가치 있는 히토류 광산을 보유하는 등 전 지역에 상당한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히토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여겨지며 사우디와의 협력이 중국과 AI 경쟁에서 핵심 요소로 작동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결과 석유 의존성을 낮추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두 국가의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주요 싱크탱크들은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패권 경쟁과도 이어지며 중국의 영향력이 걸프만 국가 내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네시스 미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이 아닌 사우디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걸프만 내 싱크탱크들 역시 지역 내 미국의 AI 데이터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지역 전체의 AI 스택 재편으로 이어지며 중국의 기술 영향력이 차단되는 주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외부의 결속의 계획은 최종적으로 중국 내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기술 봉쇄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 차단이라는 결과를 통해 나타나며 중국에게 큰 약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딥시크의 출현으로 더 이상 공급망 차단만으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망 차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중국의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술 정속을 시키려는 방법으로 선회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무분별한 공급으로 인해 칩의 행방을 영원히 알 수 없는 방법이 아닌 승인된 고객에게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반도체를 제공하는 등 한정된 방식을 통해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가 중국 내 칩 제어권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추가적인 수익과 함께 중국 내 AI 기술 회사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미국 정부가 최신 기술로 평가받는 블랙웰이 아닌 이전 세대인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의 부분 허용으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AI 능력을 급속히 끌어올려 장기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규범, 그리고 외교적 관점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그동안 반도체 공급망 차단 속에서 중국이 우회 수입을 통해 기술 격차를 추격하던 방법 역시 무색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H200 칩 수출 허용에 대해 미중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으며 주요 매체에서는 중국 당국이 H200 칩의 중국 내 사용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며 미국이 허용해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접근을 통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내부 결속과 AI 지정학적 패권 경쟁에서 사우디와 협력이라는 외부적 결속, 그리고 이러한 내부의 통합과 협력을 통해 중국을 직접 겨냥한 H200 수출 허용과 같은 방식과 시너지로 결합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들의 보고서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대만에 대한 칩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중국에 대한 칩 수출을 허용하는 과정은 자세한 설명이 없다면 미국의 약속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동맹 국가 내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칩 수출이 허용된다고 해도 기술 종속을 우려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이미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칩을 역설계하여 중국 기업들의 칩 개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중립적인 외교 패턴을 반복하며 현재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보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이러한 협력 구조는 중국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이 트럼프가 맨해튼 프로젝트와 비교한 제네시스 미션에 영향을 주며 현재 제네시스 미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자원 마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의 여러 계획이 양날의 검으로 비유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